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새벽 4시 8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증시 쪽, 메이저 증시보다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트코인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더듬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다. 혹시 작년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 그랬을 겁니다. 한 27년 정도까지는 바라보고는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기억 더듬어 보시면. 그죠? 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순수한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쳤을 때는 일단 고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고평가, 월봉상. 그래서 사실 이때도 고평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일정한 조정을 보여주면서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올랐다고 좀 가슴 아파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죠? 못 잡아서 좀 슬퍼한 분도 계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고평가존이고 여기도 고평가존이죠. 우리가 일단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고평가존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저희들 이제 공부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추세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구간은 이제 횡보성, 이제 더블 콤보 형태의 보여 약간 플랫형 조정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잡고 따라 올랐었죠. 딱 작년이네요. 그죠? 아니죠. 작년 2년 전 저희들이 이제 신혼여행 갈 때 그것도 여러분들께 여러분 추격해서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굉장히 터지게 되면서 이 양분 끝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각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눌림목 잡고 뭐 이렇게 이때도 막 시장에 대해서 막 알트코인 얘기하고 막 이래서 막 했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판명도 나왔고 저도 뭐 알트코인으로 좀 단타도 수익도 많이 내고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거죠.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게 팔리는 그런 흔적이거든요. 비트 스탬프 차트이긴 합니다만, 그죠? 뭐 여기는 좀 적긴 하지만, 뭐 코인 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증가됐던 모습을 보이시죠, 그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이낸스 좀 거래가 좀 약하네요. USDT를 봐야 되려나? 그래서 USDT도 좀 약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코인 베이스 쪽을 보게 되면 그래도 마찬가지 거래가 좀 증가된 것들을 보여지게 될 겁니다. 보였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작년 이제 11월 정도, 가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런 말 하죠. 저는 이제 이걸 다 팔고 저기 쪽으로 넘어간다. 전 현실에 전 이런 가게를 함께 노출하겠다 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께 막 한생에 팔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건 별개고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고평가 국면이었다라는 부분이었고 중심선의 추세, 이 메이저 준 메이저 추세 하나가 이제 깨지는 이걸 타면서 반등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 반등의 모습이 단순한 ABC 형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만 바라보냐? 96,000불까지만 바라보겠다. 그죠? 요 구간에서. 그래서 96,000불에서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추세가 깨졌을 때는 전량 손절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뭐 다시 가더라도 여기서 다시 도전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손절 나간 거예요. 손절 2번 나간 거예요. 그렇죠? 또는 뭐 입장했으면 이거 더 좋았겠지만 요 손절 한번 나간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죠? 제 시나리오상으로 한 번 나가긴 했는데 뭐 뒤늦게 하셨던 분들도 만약에 뭐 로스컷이지 수익 가지고 있었던 딱 정리하시는 게 이 흐름이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분 이제 주봉과 월봉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월 주봉의 볼린저 밴드도 이탈이 되니까 기술적 판단이 등장을 하게 있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감히 한번 비트코인 저점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는 다소 과감해 져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저쳐도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승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상승만 기준을 볼 것인가 이 전체 상승 기준을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아주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종파가 나왔을 가능성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다소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이 좀 침범을 했거나 아주 살짝 건드린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엘리어트 절대 법칙에 따르면 사실 좀 잘못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기 기준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명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서 코인에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과거부터. 그래서 견적을 좀 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거기까지 이 전체 반응을 기준으로 보지는 말고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FTX 사태로 크게 떨어졌던 이 구간, 거래가 아주 강력하게 돌았던, 제가 손절이 나갔던 이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제가 비트코인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요 구간에서 손해가 좀 났었는데, 아무튼 요 구간에 대한 되돌림을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해서 지그재그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그재그라는 것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그재그는 계속 연장돼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0.618 정도가 되는 지금 57,000불 대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나리오는 무효가 돼요. 1파, 2파, 3파에 대한 관점은 무효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침범이 되게 되면 1파, 2파, 3파의 관점은 아니고 어쨌든 뭐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관점이라면 좀 더 확장해서 여기서 반등을 좀 주었다가 좀 더 확장을 했다가 요 5만 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매주 여기서 반등을 좀 주겠죠. 5만 뭐한 6만 불 근처에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뭐 좀 줬다가 규모 있는 반등을 줬다가 5만 불 때까지 좀 빠진 5만 불과 많이 심각하게 빠지게 되면 3만 불 때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략으로 봤었을 땐 올해는 제 견적으로는 지금 확실하진 않겠지만 확실하면 제가 실제로 떼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견적을 잡기에는 봄 좀 지나서 그래, 한 여름쯤 해가지고 6만 불 때 초반부터 한번 슬쩍 발을 넣어보는 정도로 견적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중분에 좀 한번 시그널 정도 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도 한번 이렇게 물어트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처럼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려보는 수준이고 이때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본격을 좀 크게 보여준다면 좀 빠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열려 있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메인적으로 좀 잡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그거에 대한 변동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큰 견적은 잡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잡으시면 좋겠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이런 것들 사실 펌핑 펑펑 나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끌리시기도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전체 다에서 대부분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개만 툭툭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게임 자체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사위 게임을 하는데 반반인데 1에다가 1이 나오면은 500원을 주고 나머지 숫자 나오면 500원을 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게임이잖아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이렇게 연출이 되게 되면서 아마 시간적인 차이로 비증시라든지 이런 증시들도 약간의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마시고요. 좀 세팅을 좀 안전하게 세팅을 좀 해두시고 좀 관망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탁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값이 일단은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강력하고 이제 보유세라는 걸 강력한 카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세수를 확보하려나 본데 그러면은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이제 흔들림? 그 5월이죠. 5월이라서 아까 주식은 약간 늦게 코인보다 그때 주식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염두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코인은 사실 뭐 크게 딱히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그냥 지나가는 카이트 우리가 봤던 카이트도 이제는 조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이제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또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이런 변동성 자체가 커지면 피곤해진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조만간 또 여러분들을 뭐 공개 버전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주식 이야기도 좀 듣고 하면서 좀 시장을 좀 넓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의 또 인사이트 좀 저도 배워서 한번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투자, 멋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